네, 안녕하세요. 배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경향 분석을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배명고등학교의 내신학교 특징이 어떤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는 그 내신 유형과 범위별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걸 좀 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학교 내신 특징을 조금 추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내신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고사 대비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저희 학원만의 그런 차별화된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의 기출을 분석을 했고요. 우선 지금 20년도에서는 객관식이 지금 24문항, 그리고 주관식이 4문항으로서 총 28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22년에는요, 총 25문항으로서 지금 객관식이 20문항이고요, 주관식 5문항, 이렇게 지금 현재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자면요. 2020년도에는 문법과 문학이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21년도에는 독서가 좀 추가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에도 똑같이 독서랑 해서 3개의 영역이 1학년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범위는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학교들마다 범위 이렇게 뒤죽박죽인 학교도 있고요. 또 순차적인 학교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배명고등학교를 보면 또 공통되는 범위인 이 문학과 문법은 일정하게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20년도에는 문학, 문법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 22년도에는 독서가 각각 이렇게 또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문학, 그래서 요 시하고 소설 부분과 문법,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은 항상 들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탕으로 이 각 영역별로 그러면 출제 경향이 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3개년 문학 시험 범위가 좀 동일한 편입니다. 아까 봤던 시라든가 소설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계속 그 영역이 출제되고 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한 중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택지 중에서 이렇게 낯선 작품을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2년도 외부 작품 시 2짐을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낯선 작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는요. 자, 그리고 문법에서는 기본 개념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암기해서 그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과 본문 및 학습 활동에서가 이제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명고 같은 경우는 개념 암기라던가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같은 경우만 잘 풀어준다면 충분히 그 부분만 좀 꼼꼼히 해준다면은 좀 문법에서만큼은 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독서 같은 경우는 객관식, 사소형 난이도 다 비슷합니다. 중 정도 되고요. 독서에서 이제 어휘 출제가 좀 매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휘 같은 거 독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배명고 1학기 중간고사 내신 특징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중간과 기말의 난이도가 좀 격차가 큽니다. 이게 배명고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중간고사는 굉장히 쉬운데, 기말고사 때 가면은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 1등급이 99.5였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랬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99.5점 받았던 그런 친구가 80점대 후반이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요. 그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문학과 문법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배명고등학교도 그런데요. 학교 수업 및 선생님 필기의 중요성이 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필기가 내신 시험으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필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또 취합을 해서 손필기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라고 써드렸는데, 기말고사 때 외부 작품의 비중을 좀 높였고요.
최근 22년에 중간고사에는 이제 외부 작품이 한 2지문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말고사 때는 그 범위나 어떤 난이도라든지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좀 애먹기 때문에 배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고사 때는 당연히 중간고사 열심히 하셔서 꼼꼼히 해서 100점 그걸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난이도에 있어서의 그런 격차가 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잠깐만 가지고 와보자면요.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보시면요. 뭐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요 1, 2, 3, 4, 5번 선택지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사고를 묻는 경우처럼 요거는 바로 5번이라는 것을 선택지를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어렵진 않았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도 제가 한번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음 중 밑줄 친 눈의 의미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놓고 자, 4점짜리입니다. 똑같이 4점짜리라고 배점이 되어 있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또 어렵다는 거죠.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왜냐? 각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부 시들이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시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버리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계 지문이라던가 다른 타 학교 기출에서 이런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다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연습이 되어야 하고요. 낯선 시를 보는 방법은 그래서 배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수능, 정규, 내신과 또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내신 대비 방법입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념과 독해력을 항상 기본 사고로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중요하죠. 그것들을 아이들은 계속 인지를 시키고요. 교과서 지문은 완벽 숙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신이지만 이제 그걸로만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어쩔 수 없이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플러스를 하셔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수능과 관련된 대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3개년 내신 경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교과 외의 지문을 활용한다든지 또 모의고사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독해력을 이제 필수로 요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내신과 수능이 접목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등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능 같은 경우도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정규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대비도 같이 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교재 일부를 좀 가지고 온 건데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물 직접 제시한다, 간접 제시한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 거를 좀 배웠다면은 충분히 또 그것과 접목해서 또 풀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또 하나 보자면 수능 필수 어휘 익히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 같은 경우도 내신에서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면 이런 어휘들 암기시키고요. 그런 암기 테스트 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규 수업이지만 또 내신된 내신대로 또 다른 또 어휘 암기를 시키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 연습을 하고 그렇게 습관이 들여진다면 그런 어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거부감도 없이 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내신 서술형 답안 작성 익히기입니다. 네, 배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이 들어가긴 하는데 서술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 보자면 이런 핵심어들을 쓸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맞게 썼느냐 이걸 보시기 때문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핵심어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석 부분이 있고요. 그 분석 부분 안에다가 이렇게 알맞은 말을 써 넣으면서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핵심어를 써보면서 또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익히기를, 작성 익히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규 때 계속해서 이런 아이들이 내신과 같이 내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한 모의고사 형식은 빠질 수가 없죠. 고등에서는 내신이 사실상 중등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형식, 낯선 작품이 나온다거나 또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사고를 묻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모의고사 3개년을 완벽 정리해서 아이들 같이 좀 풀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때 풀었던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그런 선택지도 분석을 하고 있고 어휘 같은 경우는 뜻과 그런 것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방법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대비 방법 완벽한 3박자가 좀 이루어져야 하겠죠. 네, 기출 분석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개년 기출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출제 포인트들이 좀 보이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겠죠. 또 하나 기출 거꾸로 풀기라고 해서요. 기출 자체가 있으면 서술형이 있으면 서술형을 객관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또 객관식에 있는 건 서술형으로 바꿔보고 또는 OX 문제를 바꿔봐서요. 그런 선택지를 좀 꼼꼼히 분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서술형 답안을 또 다르게 객관식에 있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써볼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시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연습은 계속 시켜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그런 대비가 연습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감점 요소 같은 것들을 덜 작용할 수 있게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필수 개념과 수능형의 문제 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숙지를 시키고요. 저희는 또 부풀 내신 교재라고 해서 학원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학교 기출 문제와 또 심화된 문제와 외부 지문이 연계된 문제들을 다 접목해서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서 이렇게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그걸 또 검사를 하고 있죠. 자, 또 필수 암기 부분이라고 해서요. 핵심 한눈표라고 아이들 빈칸을 뻥뻥 뚫어놓고요. 아이들이 잘 암기를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핵심 한눈표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암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손필기 자료 제공은 저희가 또 계속 늘 하고 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사용 지도서라든가 또는 학생들 필기라든가 선생님들 필기와 함께 학교 프린트에 있는 자료들 또 기출에 있던 자료들을 다 접목해서요. 그거를 지금 한 번에 넣어서 아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든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서답형 대비입니다. 배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렵진 않지만 많이 막 조건을 까다롭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게끔 또 훈련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또 시간 안에 또 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연습들. 교과서, 본문, 또 학습 활동에 있는 부분들을 빈칸 테스트로 뚫어놔서요. 그런 핵심어를 집어넣고 해당하는 말, 문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죠. 저희는 내신 같은 경우는 6에서 7주 정도고요. 6주 하고 플러스 한 주는 이제 직접 보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7주 정도가 고등 내신 땐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네, 또한 이제 차별화된 시스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학습 점검이라고 해서요. 당연히 이건 뭐 하겠지만 다들 하겠지만 철저한 과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볼 때 돌아다니면서 다 지금 보고 있고요. 과제 같은 걸 다 검사하고 있고요. 과제가 뭐 문제가 안 풀려 있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저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오답해오라고 하는데 그럼 오답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오답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답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그어서 그 부분을 알맞게 고치라고 하는 걸 저는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지들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런 연습을 좀 되게끔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가 안 돼 있다면 남긴다라는 거 또는 남기지 못하고 또는 뭐 학원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요 못 남는다고 하면은 평일에 이렇게 다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 다시 검사하고요. 또는 테스트를 봤을 때 테스트 80점 미만으로 미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평일에 와서 그런 테스트 과제, 그런 것들, 과제 이런 것들 다 미통과한 친구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외에도요 1대1 Q&A 같은 경우 선생님께 질문 있어요 또는 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 했던 친구들은 다시 또 불러서 하고 있고요. 또 수업을 이렇게 중간중간 숙제하거나 테스트하던 걸 보면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시 좀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불러서 하고 있고요. 또 개별 상담이라고 해서 조금 어떤 문자라든지 카톡으로라도 학원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지금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플 내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만에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핵심 정리와 빈칸 테스트, 이런 지문들, 문제들이 좀 많이 수록돼 있어서 이것들을 풀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 당황함이 없이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손필기 자료. 항상 직보 때 이거를 다 총합해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 배부가 되고요. 한 번에 그 하나만 좀 볼 수 있도록 마지막을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한번 드려본 건데요. 이렇게 좀 올려봤는데 핵심 한눈표라고 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빈칸이 이렇게 뚫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는 없지만 원래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 풀고 나서 그거 이제 맞는지 다 확인하고요. 안 된 부분은 또 다시 한 번씩 풀어보고 구두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본문에 있었던 핵심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필기 교재고요. 교과서 일부분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빨강색은 뭐고, 빨강색은 뭐 선생님이 한 거,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이런 파란 색깔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거, 노란 색깔을 표시한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거, 또 뭐 학교 프린트 또는 다른 문제집에서 좀 중요하다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요. 이렇게 색깔별로 지금 구별해서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보면서 이 부분이 있었지? 라는 걸 좀 놓치지 않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거 보시면 교사용 요 옆에 보시면 왼쪽 날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거. 네, 이제 수업 관련 세부사항 안내 문자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문자를 이제 늘 드리고 있고요. 예시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제 완성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날 했던 테스트 점수를 항상 이렇게 기입해서 지금 나가게 되고요. 수업 내용을 뭘 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해서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과제를 이런 거 다 보냈을 때 부모님들께도 보내고요.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들 번호에도 보내고요. 학생 아이들에도 보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컴퓨터로 발송되다 보니까는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명히 부모님한테도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꼭 여쭤보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과제 몰랐어요 하는 소리 없도록 좀 방편을 세우고 있으니 네, 이제 과제 꼭 할 수 있도록 네, 어머님들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중 특이사항 안내라고 해서 혹시나 이제 그날 테스트를 미통과했다라든가 또는 그날 뭔가를 조금 부족한 듯 보여서 제가 평일 클리닉에 불렀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리닉 일정, 뭐 제시험 일정 이런 것들 안내해서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내신 경향 분석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클리닉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학원치료를 문의를 주시면은 네,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배명고등학교 내신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